제목이 뭐죠? 조국혁신당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디스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국혁신당처럼 선명성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조국혁신당을 세팅한 주역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요. 근데 이분들은 말이죠, 검찰총장 윤석열의 반란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패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윤석열을 상대해서 윤석열에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가장 역량 있는 집단, 가장 기대를 모으는 집단이 됐어요. 와, 이건 참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한테 다 그냥 칼 맞아서 쓰러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심판을 깃발로 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너무나 가혹하게, 잔인하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야만적으로 당했으니까 싸우면은 아주 너무 잘 싸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렇지 왜 민주당 지지하다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냐? 여러분,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국혁신당의 지금 멤버들, 특히 검찰개혁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분들, 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습니까? 네, 입당한 분이 있긴 하죠. 이성윤 전 지검장 같은 분.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이렇게 검찰에게 밉보였고, 또 검찰이 이런저런 야만적인 그런 털기를 통해서 그 인격에 기스가 난 분들, 이런 분들은 민주당 입당이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다시 또 조국의 강 건너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못해. 그런 건 못해. 지금 그런 와중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제대로 응징하겠다 라고 깃발을 들었으니 조국혁신당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니까 비례 1당으로 치솟을 전망이에요. 민주당이 지금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띄우고 싶다면은, 그렇다면은 방법은 한 가지지요. 몰빵론,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몰빵론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윤석열 응징 의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사실 아무리 검찰개혁을 외쳐도 절대 일당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도움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주도적으로 판을 흔들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윤석열에게 맞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합니다. 건의합니다.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로드맵. 지금 윤석열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또 김건희의 디올백, 명품 수수, 금품 수수, 윤석열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땅동 50억 클럽의 진실, 그리고 최수근 상병 이 사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임성근 사단장 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넘기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요거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과 관련된 중대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은 즉각 탄핵하겠다, 이게 국민한테 약속해야 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 단계의 고민은 넘어섰을 거예요.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윤석열이는 감옥 가야 될 그런 존재예요.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그럴 정도로 하기만 하면 윤석열의 탄핵 사유가 다 도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검으로 해서 진실 규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진실 규명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를 탄핵시키는 명백한 범죄는요, 여러분, 저희 아무리 친구가 가서 소장을 한다 하더라도 엎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엎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범죄 혐의라면 말이죠. 헌법 위반이라면 말이죠. 만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임기 단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조국혁신당에 3년은 너무 길다. 이것보다 정말 가슴을 적시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조기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민주당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은 누구에게 의석을 더 많이 줘야 윤석열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지? 더불어민주연합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당내에서 윤석열과 제대로 싸우자고 했을 때 그 중도층이 이탈할 텐데 이런 거 염려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다 이번에 낙천시키지 않았나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권을 내준 주역이면서 이번에 비례선거에서 애먹게 만든 원흉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청소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다면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판은 이번 2020년에 있는 22대 총선은요. 누가 윤석열에게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가 그 싸움입니다. 근데 판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중도 정당인데 그렇게 윤석열과 각세워서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당내에서 힘을 얻는다면 조국 혁신당으로 간 민주진영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을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우리는 조국 혁신당이 말했던 그 구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굉장히 날선 발언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윤석열이가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 그게 발견이 됐다. 즉각 탄핵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언론들이 막 이재명 막말 이렇게 모시면 더 좋은 거지. 이거 자체가 논점이 된다면은 정말 온 국민에게 윤석열 심판론 민주당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 주면 안 된다. 다수 의석 줘야 된다. 싸움이 붙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의석을 줘서 윤석열의 그런 임기를 조기에 끝내라. 이런 여론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제가 이런 글을 오늘 SNS에 남겼는데 이런 내용으로 페이스북 친구인 서대원 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재명의 소신대로 잘하기 경쟁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응징, 잘하기 경쟁. 이걸 열심히 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다시는 박병석, 김진표 같은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뽑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다선 의원 중에서 이번에 국회 입성하면은 국회의장이 될 만한 사람이 안규백, 정성호, 또 누가 있죠? 조정식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국회의장 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추미애 전 장관을 국회의장 시켜야 돼요. 예, 추미애 전 장관 여러분 기억하시죠? 탄핵 국면에서 추미애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국민을 지켰고 이 나라를 지켜서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 그리고 문재인 당선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국회의장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어디 박병석, 김진표 같은 그런 정말 수박 중에서도 왕수박들이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윤석열의 어떤 그런 시다바리 노릇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 불필요합니다. 서대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자, 서대원님의 말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혁신당이 중도층을 견인하고 민주당을 자극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증오와 실망이 극에 달했다가 이재명의 개혁 공천을 보고 간신히 마음을 돌린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계속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다. 누가 더 희망을 주는가? 누가 더 희망을 주는가? 누가 더 행동에 나서는가? 담담히 지켜보려고 한다. 네, 서대원님의 글이었습니다. 김용민 패친들 보면은 참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디올님, 해외 생활이 30년 넘어서 해외에서 많은 나라의 정치를 보면 이론으로 배운 학자들과 공무원들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민생, 복지는 점점 엉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깝게는 옆나라 일본도 전수상 고이즈미 때 다케나카라는 대학 교수가 일본을 가난하게 만든 원흉이지요. 그래서 전 조국 전 장관이 염려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 사실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학자 출신 행정가들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잘 싸우겠다 그러고 있는데 회의감이 들어요. 여러분, 잘 싸우는 것도 그건 진짜 능력입니다. 그것도.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말이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치는 관념이나 가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현하느냐, 누가 실현하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 적임자냐, 정치에 대한 모든 토론의 끝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할 건데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누가 할 수 있는데는 바로 이 양반이에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따지고 보면은 한계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요. 무슨 막말 혹은 과거에 이런 저런 무슨 전과 그런 거 아니고요. 이분이 행정가가 돼가지고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시민운동하다가 벌어진 불상사고 또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도덕적인 추문 이런 거 없어요. 예.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한계와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 나라의 모든 난맥상을 극복한 민주공화국으로서 최선을 구현할 수 있는 주체로 이재명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연구해 왔는데 이 사람만 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뭐 빠라고 불러도 좋아. 빠라고 불리는 게 뭐 두려울 일도 아니고, 아니 그만한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듣기 싫다고 빠라고 손가락질해도 난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공익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 양반 말 중에 오늘 사실 좀 마음이 뭉클했던 게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 국민이 왜 정치인을 지켜주냐.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그 말씀하신 양반이야. 이재명 대표가. 에? 그분은 정치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태형 소장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낙연 씨한테 당신 왜 정치하냐. 멋있으니까. 잘나 보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대동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어려서부터 지저지게 가난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 실제로 약을 그냥 삼켰는데 수면제를 봤더니 약사 선생님이 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수면제를 달라고 그랬는데 소화제를 준 거예요. 소화제를 뭐 10알, 20알 먹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래 이재명을 살렸지. 그 약사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이분은 대동세상이 꿈이에요. 억강부약. 이분이 하고자 하는 철학이에요. 일생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싸우는지 알고요.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는지 알고요. 그리고 어떻게 권력을 생성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김용민의 역작을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 확고부동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 중에 너 왜 정치하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 못하는 정치인 많습니다. 멋있어 보여서 정치하는 인간들도 제법 많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부지기수죠. 이분은 자기가 멋있어 보이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몰빵론주의자 아닙니다. 몰빵을 팔긴 하지만 몰빵론주의자 아니고요. 그때 정략적 판단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을 주면은 한편이 되고 나하고 각을 세우면은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한국 정치에서 이재명은 유일한 답입니다. 최선의 답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정답을 놔두고 말도 안 되는 오답을 찍어서 우리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들 뭐가 달라지겠냐. 아니 그 엉망진창인 정치인들 다 이번에 속아냈잖아요. 뭐 친명이 공천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니 지금 비명도 많이 떨어졌지만 친명도 많이 떨어졌는데 웬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이게 아니라 친명을 엄청나게 공천했다. 제가 이제 듣기 너무 좋아요. 그게. 왜냐 이재명 표 정치가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재명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재명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조국 혁신당과 지금 선명성 경쟁하는 거 참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미래가 왜 나오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인데. 그래서 검찰개혁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걸로 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사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기대합니다.